제 첫 직장 구하기 컨텐츠에서 괜찮은 회사를 찾으면 마을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한 빌라를 고르면서 항상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취용 빌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대를 나오면 취업을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게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첫 직장을 구한 전문대 인생에게 이 빌라 구하기는 필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빌라는 정말 좋은 주거 방식이지만 잘못 고르면 주거 만족도 저하는 물론 전세금까지 떼이는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아무래도 보증금 안정성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도 요즘은 등기부 등본 확인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는데요. 또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가주택, 상가 빌라입니다. 이런 게 상가주택인데요. 1층은 보통 음식점이나 카페고 2, 3층이 임대용 주택, 그리고 4층이 하나로 다 터서 주인 세대가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4층에 집주인이 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금 떼먹힐 일이 적겠죠. 집주인이 한 명이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한 방에 다 들고 야반도주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걱정이 된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이 상가의 사장이 또 4층에 집주인인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상가가 프랜차이즈 카페나 편의점 이러면 또 집주인의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전세금 떼먹힐 일은 없습니다. 1층이 음식점이면 냄새가 난다, 바퀴가 생긴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상가주택 라인은 대부분 상가주택이 많기 때문에 번화가나 역세권이 아니어도 편의점, 식당, 마트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 많아서 남자 자취생에게는 꼭 전세금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건물 1층이 편의점이고 옆 빌라 1층이 한식 뷔페. 두 번째는 거주민입니다. 제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건달 행세하는 할아버지나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러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빨간 벽돌 빌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빌라 살 때 무조건 한 명씩은 있었는데 어떤 게 스트레스냐면 보통 빌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서 매일 누구를 칼로 쑤시네, 목을 따네 이런 소리를 매일 지릅니다. 뉴스에 가끔 층간소음 문제나 주차 문제로 살인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분들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칼을 들고 나온 것도 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수면의 질 저하되는 거는 당연하고 퇴근하고 잠깐 있는 휴식 시간도 전혀 편하지가 않아서 삶의 질이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이런 곳을 부동산 아줌마랑 임장 왔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1층 현관문, 계단 벽, 옥상 등 공용 공간에 경고 문구 이런 벽지가 빨간 글씨로 써서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은 365일 그런 경고 문구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축 빌라, 개인 주차 구역이 따로 없는데 그나마 차를 댈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무조건 당연히 그분들 거거든요. 근데 남의 차가 있다, 남의 자전거가 어느 날 놓여 있다, 그러면은 뉴스의 세 번째는 직주 근접입니다. 진부하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첫 직장 구하기 컨텐츠를 보면 사실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제가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창문도 없는 고시원이더라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그 고시원이 압승입니다. 저도 첫 직장 2년은 이렇게 몸 하나 누우면 끝나는 창문도 없는 가장 싼 고시원에서 지냈는데요. 그래도 회사까지 걸어서 10분이라서 2년 동안 정말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걸어서는 안 되더라도 집 앞에서 회사까지 한승 없이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야 되는 거는 거의 필수입니다. 전문 학사들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은 주 52시간은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 후에 1시간, 2시간 아끼는 게 정말 삶의 만족도나 질,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다가 보면 개인 시간이 매일 빠듯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1시간, 2시간 차이로 평일에 운동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냐 없냐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런 시간이 없어서 매일 퇴근하고 그냥 집에서 배달 음식만 먹고 잠자기 바쁘다면 어느 날 일하는 기계가 된 우울함은 물론이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따져도 출퇴근이 30분만 길어져도 총 하루에 1시간씩 출퇴근할 때 추가로 소요되게 되고 이 시간도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기 위해 소비된 시간이기 때문에 최저 시급으로만 계산을 해도 하루에 15,000원, 한 달 22일이면 33만원씩 출근길 도로에 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 이건 길게 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물 형태입니다. 웬만하면